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제74회에서 단 2주 만에 89점으로 1등급을 따게 된 비결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내년 한국사 시험이 2월로 한참 남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불안해 하시거나 당장 공부 시작해야 되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사 시험은 2주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2주면 되구나 하고 편안히 마음 먹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이 영상을 다시 꺼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2주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사용한 교재로는 최태정 선생님의 별별 한국사 상하 2권이랑 그리고 기출 500제 이렇게 총 3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사만 2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1주차 때의 목표는 오로지 각 시대별로 내용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별별 한국사 상하책을 사용을 했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었던 강의가 심화 자막 속성 특강 40강입니다. 총 40강이 있어서 저는 8강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눠서 들었고요. 오전에는 3강,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5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부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했던 거는 최태성 선생님의 필기를 따라서 약단노의 빈칸 부분을 같이 채워나갔고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전체 내용들을 다 훑어보고 혼잣말로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이해를 다 시킨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를 풀고 오답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40강을 완강을 하고 나면 교재 마지막 부분에 기출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풀면서 1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첫 기출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저도 반 이상은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원래 각 시대별로만 문제를 풀다가 이제 그 40강의 내용이 한 번에 다 나오게 되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말에 푹 쉬고 2주차 진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의 2주차의 목표는 역사 흐름 잡기였습니다. 첫 주에는 제가 이제 각 시대별의 내용을 익히는 데 집중을 했다면 2주차 때는 이제 그 시대별 내용이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 각 시대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2주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었던 강의는 최태성 선생님의 전복 강의입니다. 매일 최소 한 번씩은 들어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출 500제를 사용해서 매일 기출을 2개씩 풀어주면서 오답 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기출을 풀다 보면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뭔지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가 자꾸 헷갈려서 이제 그 부분을 전복 강의를 들으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익혀주고 약점을 메꿔줬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복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필기를 진행을 하진 않았고 그냥 들으면서 이제 기출에서 틀렸던 부분이 들리면 그것을 약단노에 추가로 적어주고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면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출을 풀면서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출 50문제는 시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문제를 풀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려시대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점을 유의해 두면 정말 좋은 게 이게 제가 풀다 보니까 이 몇 번 문제는 어느 시대고 몇 번 문제는 어느 시대겠구나라는 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건 아마 11번 문제인가는 무조건 고려시대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푸니까 좀 더 쉽게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팩트에 어긋나는 선지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가 그 해당 문제의 답은 아닐지라도 사실 자체는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번째로는 기출에는 항상 반복되는 선지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회차 때 5번 문제의 선지로 나왔다면 그 다음 회차 때는 뭐 10번, 11번 이런 데 선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선지에 해당되는 시대나 해당되는 인물을 반드시 적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매번 기출을 풀 때마다 점수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한 걸 토대로 실전에 가서 1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 기출을 풀면서 각 선지마다 그 선지에 해당하는 답이 무엇인지 적어 놓는 게 정말 컸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정말 답을 모르겠다 싶은 문제가 나와요.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선지에 대한 지식으로 소거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기출 500제를 풀었으면 한 최소 3개 정도는 소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4개까지 소거가 된다 하면 운이 좋게 이제 정답을 찍어주시면 되고, 이제 3개까지 소거가 됐으면 약간의 운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한 75점 정도는 기출 500제를 풀면서 이미 완전히 답을 다 알고 있는 문제였고, 나머지 14점은 그렇게 소거법과 약간의 운을 사용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된 점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2주 동안의 한국사 공부 과정이었고,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꼭 잘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는 대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안녕!